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재단하며 그 근거를 통해 확신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는 무엇을 단정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하며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문화 교육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른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디아스포라란 자신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나 문화는 존재하지만 어느 한 민족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회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면서 또한 자신의 뿌리가 되는 문화권에서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구조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길거리에서도 흔히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며 또한 알지 못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과 음식을 먹는 과정까지도 그들과 밀접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다문화 교육이 잘못되었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 조금 달리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배우며 스스로 한국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피부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중심은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부모의 고향이 되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다수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들은 하나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다문화 교육은 먼저 차별을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그 교육의 시작이 차별을 없애고 존중한다는 이해와 배려라는 방향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이해받는 사람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다문화 교육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느껴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일상 속에서 자신의 다름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함께 병원이나 시장, 식당을 갈 때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통해 자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아이가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수업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다름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단순히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정도였다면 이 교육을 통해 왜 다르고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이에게 있어 자신의 다름을 다른 아이들에게 확인시켜주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 해서가 아니라 선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인식되기 어려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해와 배려라는 선한 의도, 혹은 스스로 바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선민의식 속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이후에는 다문화 아이에게 있어 자신의 부모가 학교에 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시기의 아이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차별을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해와 배려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들을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두고 그들을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자신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배경을 설명받고 드러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부모의 나라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와 배려의 시작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두기보다 함께 배워가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언어의 변화가 더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해와 배려라는 시작과 배움의 차이가 그리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하나가 바뀌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이 결국 문화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노래와 문화를 배우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교포들 또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를 배워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 될 때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문화를 배운다는 표현은 사용되지만 어디까지나 서양권 문화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민족은 동남아 국가들이 대다수이기에 배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뒤떨어진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런 고민과 해결 등은 받아들여지는 문화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질 준비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받아들일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배워보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소개하고 배워갈 대상으로 둘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은 인식의 변화와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